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모르신다면 일시정지해 두시고 이런 글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포스코홀딩스 주가 전망해드리면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EPS 성장률 관점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ROE가 좀 낮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죠. 사실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EPS 성장률도 이제 기저효과라고 2022년부터 꾸준히 안 좋으면서 그쵸? 안 좋아지면서 이게 조금 좋아진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엄청 좋아진 거다, 고성장하는 주식이다 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크게 두 가지의 사업 분야를 갖고 있죠. 철강 그리고 이제 리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포스코홀딩스가 과거에 2023년 여름에 상당히 부각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당시에 부각이 될 때 핵심은 뭐냐면은 신고가를 가기 시작한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신고가를 가기 시작한 주식을 사거나 바닥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주식을 사신다면 정말 큰 수익이 날 것 같은데요. 포스코홀딩스는 박스권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의미한 상승인 거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스코홀딩스가 거래대금이 원래 많기 때문에요. 지금 거래대금 수준에서는 많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죠. 평균적으로 그냥 하루 일간으로 많이 나올 때는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은 철강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 현대제철 올랐고 세아제강 올랐죠.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정관 관련해서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 큰 폭을 내리는 과정인데, 사실 이때만 해도 이제 저평가 영역이 해소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면서 20만원을 돌파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다시 그쵸? 내려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철강 관련해서는 유정관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제철이 좋은 이슈가 터졌죠. 여기서 보시면은 현대차가 60억 달러의 부품, 물류, 철강 비즈니스 투자의 핵심은 철강이다 해서 현대제철의 공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58억 달러를 들여 루이지애나 전기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 투자는 HMGMA, 그래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지금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미국에 한 게 오늘 화제였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시장 대비하면 오늘 상당히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역사적 저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역사적 저평가 부분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게요.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사적 PBR을 보셔야 돼요. 역사적 PBR이 항상 낮은 수치에 있는 그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왔는데, 과연 여기서 시원하게 반등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불확실성이 일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께 잠시 설명드릴 건데요. 포스코홀딩스를 대다수의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의하면은 36만원 전후를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그러니까 36만원에서 40만원을 본다는 거는 항상 목표가에서 마이너스 20%를 보는 게 맞는데, 지금 뭐예요? 그쵸, 30만원.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20% 뿐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이 깨지면은 매수하시면 수익이 날 거고요. 30만원 위에서는 수익이 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여러 애널리스트 리포트고, 지금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가령 이제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연초에 또 연말에 여기서 보시면 12만원 부근에서 목표 주가가 20만원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됐습니다 라는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가 어떤 리포트라든지 이런 거를 꼭 귀 기울여서 보면서 반대로 해석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또 그 말이 맞나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보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요, 무시할 게 아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철강과 2차전지 사업의 단기 모멘텀 속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일단 부정적이죠, 키워드가. 중국 철강업황 부진의 장기화, 메리츠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2차전지 산업 내 공급 재고 과잉 리스크 속 반덤핑 관세, 여기서 보시면 관세 긍정적 기회의 제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중국의
철강 업황입니다. 감사는 느리게 진행 중이다. 느리게 진행 중이라는 건 올라도 느리게 올른다는 얘기랑 똑같죠. 뭐 그렇죠. 적정 주가를 36만원으로 유지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리튬 부분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겠다. 2차전지 리튬 부분에서 왜 실적 조정을 하향합니까? 리튬 시황이 반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자재는, 저는 리튬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모든 원자재는 보시면은 오르는 타이밍이 있고 내리는 타이밍인데,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내리는 타이밍이고 여기서 반등을 조금 할까 말까 하는 수준이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아주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종목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금양 같은 경우도 2023년에 막 누구나 막 금양 엄청 크게 오를 거다, 에코프로 엄청 더 크게 오를 거다, 2차전지 이제 시작이다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죠? 통계적으로 6년 동안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대장주로 급등했던 과열 상태에 있었던 주식이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를 만약에 70만원에서 50만원 라인 물리신 분들이라면 빨리 종목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여기서 그냥 비틀비틀하고 여기서 그냥 뭐 시장이 좋아져봤자 뭐 40만원 갈 동안 2배, 3배 올라갈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그 2배, 3배가 올라갈 주식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베타 값이 큰 주식을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뭐예요? 변동성이 더 크고 더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 이유는 뭐예요? 기업 분석을 통해 보면은 영업이익의 성장률이나 매출의 성장률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뭐 2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2배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도 2배가 되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배 돼, 영업이익이 3배 되고, 이런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그러면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너무 작은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너무 스몰캡을 사면 안 되고, 적당한 거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일단 한 5천억 전후는 돼야 돼요. 5천억 전후 되면서 영업이익이 향후에 2천억 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죠. 영업이익이 2천억인데 시가총액이 5천억 뿐이 안 돼. 영업이익이 2천억이면 시가총액이 2조 돼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4배 갈 주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 주식을 저는 멤버십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멤버십에서 가입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선생님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멤버십에서는 단기론 CJ하고 노머스를 한번 사보십시오 했는데, 노머스 바로 아주 유의미한 흐름을 만들었죠. 오늘 사신 분들은 바로 8-9%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노머스는 의심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엔터 주식들이, 여러분들 이제 엔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령 YG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재계약은 했지만 솔로 개인 이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개인 활동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외주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머스 같은 경우는 25년 1분기에 매출로 반영될 태민, 온유. 그러니까 우리가 엔터사 처음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하이브 어도어와 지금 뭐예요? 뉴진스와 어떤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뉴진스가 이번에 패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뉴진스가 여기서 법적 분쟁을 만들지 말고 그냥 뉴진스 개인별 유닛 활동을 좀 더 하게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협력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진스를 지금 프로듀싱한 어떤 재능 있는 여성 프로듀서가 그 하이브 대표랑 자꾸 싸우지 말고, 우리가 싸우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주식시장과 싸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순응해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올해 보시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에어스페이스 좋았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제일 좋았죠. 그러면 지금 방산주가 좋았는데 이 방산주들이 계속 오를까요? 저는 방산주들이 계속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신고가를 가기 시작한 종목을 봐야 돼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파마리서치 사라고 했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현대로템 사라고 했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자, 신고가 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쵸? 신고가라는 거는 아주 커다란 이 지점을 뚫고 올라간 이 시점,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점이 41,450원인데 이번에 43,500원까지 찍었습니다. 물론 여기를 돌파 못하고 이렇게 폭락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 그렇죠? 1200억을 가장 하이라이트로 찍었던 2022년 대비해 2025년에 정상화되고 2027년이 되면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독보적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그 기대치가 만약에 더 커진다. 실제로 넘버가 더 크게 찍힌다. 그러면 내러티브는 AI 반도체에 대한 내러티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태까지 가지 못했던 그 영역으로 가려고 노력하겠죠. 아주 커다란 박스권을 돌파하고,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도 그 커다란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가 2023년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신고가 가는 시점이 중요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신고가 가는 시점이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더니, 쉴 때 이제 포인트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항상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쉴 때 마이너스 20-30% 쉬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변동성이 작은 주시니까 마이너스 20% 쉬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랑 같이 움직이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당연히 마이너스 3-40% 쉬었겠죠. 자,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2024년 4월, 그쵸,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25%시죠. 그죠? 제가 뭐 짜맞추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베타 값이 큰 주식이 더 크게 오르는 법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신고가를 가기 시작하는 주식은 아닙니다. 바닥에서 반등하는 건 유의미하지만 굉장히 천천히 움직일 거고, 리튬 가격이 반등하지 않는 이상 절대 50만원 이상 못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EPS 전망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는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사는 건 장기적으로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저는 지금 사려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사는 게 훨씬 맞습니다. 이거는 27년에 개화기고 시작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년이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 SDI를 사라는 게 아니고, 삼성 SDI가 공격적 투자를 하니까 이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주식이 눌림목이 생기고 그 종목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로 분석하셔야 되는데, 자,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 신고가 같죠? 자, 파마리서치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시장이 떨어지는 동안 작년 분명히 11월부터 계속 장이 흐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쭉 밀려 올라갑니다. 그렇죠? 쭉 밀려 올라갔던 주식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신고가 가면서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가 가기 시작한 주식이 뭐예요? 휴젤입니다. 휴젤도 제가 처음 신고가가 나왔던 시점이 이 시점이었는데, 미국에 투자하는 것 때문에 오릅니다 라고 했는데 미국에 투자한 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조정 보일 때는 사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40만원 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자,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미국서 생산하면 관세가 없다. 결국에는 미국서 생산해라. 이런 걸로 그 트럼프가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월 2일 상호 관세에 대한 소문은 많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휴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여기서 쭉 하루도 안 쉬고 밀어 올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여기서 신고가 가네, 여기서 눌림목에 사놨어요. 근데 이제 못 올라. 예를 들어 한 27만원, 28만원 라인 사놨어요. 근데 이게 23만원 라인까지 가요.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겠죠? 솔직히 시장 때문에 마이너스 20%까지 나면. 근데 이 기업이 결국에는 실적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은 24년에도 늘어나, 26년에도 더 크게 늘어나, 엄청 크게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이 유지돼, ROE가 유지돼, 뭐 이러면은 이 종목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결국에는 올라가죠.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의 흐름을 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건데, 그 가보지 못한 길을 미국에 선 투자를 해놨고, 미국에서 이미 휴젤이 매출을 늘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마리서치가 제가 분명히 지난 11월에 그 CVC 캐피탈에서 이 얘기가 왔다. 9월 정확히 6일이었어요. 그 이후에 한번 CVC 파마리서치 매수하십시오 했는데 그 이후에 휴젤, 그렇죠? 휴젤도 같은 관점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도 사실 제2의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멤버십에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 종목은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보시면은 오늘 멤버십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했던 게 이제 보시면 노머스 뭐 이런 종목들, 노머스 같은 경우는 한번 여러분 공부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장전에 7시 47분에 교육했는데, 노머스 같은 경우는 태미 온유 IM 국내외 투자를 전석을 매진시킴으로써 정확한 수요 예측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에 상대적 비수기인 1분기에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을 전망하고, 통상적으로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을 보이기에 분기를 거듭하며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도별 협업 IP라는 건 이제 유닛 활동이 엔터 그 가수들의 유닛 활동이 많다고 했잖아요. 수도 IP의 수가 23년에 114개에서 24년에 173개 급증합니다. 이게 분위기예요, 분위기. 동사가 제공하는 모든 사업을 장기간 계속 그룹 활동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개개인별 우리가 그 하버드, 제가 이제 노머스 얘기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과 다크호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인문계고등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 나오는 사람들이 다 사회에서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에 나와보면은 정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뭐 그릿이라든지 뭐 이런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내적의 그 이너 뷰티, 따뜻함, 내적 따뜻함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하버드의 경영대학원은 그 교육대학원에는 무슨 그 학과가 있냐면은 개개인학과가 있습니다. 개개인학과.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이 교육도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거는 진짜 빨리 도입하고 빨리 앞서 나가야 되는데, 민간에서는 앞서 나가는데 이제 정치인들 싸우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개개인학과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초개인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람 개인별 취향이 다 다르고, 우리가 이제 사실 왜 혼인율이 떨어졌냐? 전 세계적 흐름이고, 이거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 뭐든 1등이니까, 뭐 안 좋은 것도 1등이니까. 혼인율이 왜 떨어지고 왜 1위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혼인율이 급감했는데, 그 이유가 이게 결국에는 초개인화 시대라는 거죠. 초개인화.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엔터 아이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BTS를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BTS가 매번 똑같이 활동하고 하면은 로봇이고 뭐 기계지, 뭐 BTS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BTS를 좋아하고 여러 엔터 여기서 보시면 소녀시대, 수영, 티파니, 우리가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그 사람의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게 개개인별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닛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 노머스 같은 경우는 중국 유저들의 페인 포인트를 개선한 중국 시장 전용 앱을 3분기 런칭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3분기 또 매출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티스트들이 아웃소싱에서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노머스가 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북남미 이외 지역 비중, 입점 IP 확대. 그래서 노머스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사실 이 종목이 뭐 저평가 이런 건 아닌데 상당히 독보적입니다. 상당히 독보적이에요, 노머스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노머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멤버십에서는 이미 노머스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드렸고,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좀 빨리 공부하셨으면 멤버십에서 수익으로 시작하실 텐데, 이 노머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엔터테크거든요. 엔터테크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한번, 노머스 같은 종목은 실적을 계속
추적하면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노머스 같은 경우는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24년에 흑자 전환했는데 25년에 이제 EPS 2배 늘어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그렇죠 2배 늘어나고, ROE 같은 경우도 그렇죠 2배 늘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상치가 그렇지만 사실 예상치가 안 되더라도 기대감이 있고, 이 엔터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분위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한학령 해제 관련해서는 하반기 때 일어날 가능성인데, SME 메리트가 있어서 제가 10만원 이하 9만원 부근에 지지하고 또 올라갈 것입니다 얘기했고, 하이브는 BTS 모멘텀이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20만원 이하에서는 좋다고 이때 당시에 계속 매수 강조했는데,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2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21만원 20만원 사이에 샀어요. 근데 계속 떨어져. 그러면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에 대한 그런 의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반도체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제가 볼 때는 이제 분위기 완전 바뀌었고, 이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19만원과 20만원 사이에 분위기 또 한번 만들잖아요. 이거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제 얘기와 달리 또 못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23만원 24만원을 세게 돌파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년 초 올해 하반기에는 30만원 부근에 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이라도 SK하이닉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포모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버블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방산주 올라가고, 제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끝없이 셀 수 없이 6개월 동안 여기서 계속 17만원에서 18만원 안 사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최소 26만원 28만원 갑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37만원까지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될 종목은 공부를 하시고, CJ 같은 경우도 올리브영 지분이 이미 50%가 있는데, 올리브영 시장 가치는 6조에서 7조입니다. 그러면 대략 3조 5천억 원이 지분 가치고 있는데, CJ가 올리브영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 CGV도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뭐 뚜레쥬로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고, ENM 잘 나가고 있고, 제일제당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현재 3조 6천억 분이 안 되고, 3법 개정을 통해서 CJ가 다시 재부각된다면 당연히 올리브영의 가치와 올리브영의 한한령 해제를 통해서 시장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CJ도 더 크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유의미한 그림 이후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걸 내러티브를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클라우 오늘도 수익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TLB, 칩스앤미디어, LS, 코미코, 최근에 교육한 종목들입니다. 특히 TLB 같은 경우는 CXL 관련주로 큰 수익 연결됐는데요. 23% 수익 나셨고요. 100만원, SM 넥스틴, 그리고 SM 클리오, 이제 한학령 해제 관련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죠. 슈스틸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꾸준한 수익 계속 연결되고 있네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SM 클리오, 넥스틴, 칩스앤미디어, SM, 슈스틸. 이제 사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성장성과 저평가를 잘 분간해서 여러분들이 잘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난 4년간 강선민님 교육자료 영상 보면서 공부한 것들이 홀로서기 하는데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신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수익 나셨고, 또 함께 가입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